경기 불황에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며 연말 대목이 실종됐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 부산시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 청사포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청사포항이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어촌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판결로 내년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불황에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며 연말 대목이 실종됐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수선한 상황 속에 부산시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도 남항시장 일대입니다.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결제 릴레이 캠페인 1호로 참여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금융시장 불안,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돼 위축된 지역 경제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막다른 길에 내몰린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아마 약간의 연말 특수 희망의 기대가 대량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등 소비 절벽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외식업은 막다른 골목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내놓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은 실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기엔 문턱이 높다고 털어놨습니다. 지역 상공계에선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벌써 다른 경쟁 기업들이 외국에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확하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국제회의와 전시회와 관련 산업을 일컫는 마이스와 관광업계는 비상계엄 사태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행사도 취소되고 있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 작은 포럼이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중소 국제회의들이 많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 이상 지금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관광업계는 지금 상황보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내년 상반기가 제일 문제가 되지는 거 생각합니다. 어떤 관광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 입장에서 전부 보류로 많이 들어가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인들 굉장히 불안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등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4,500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2천억 원을 1월 설 명절 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저 신용자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출 한도를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공공기관별 업무 추진비 일부는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 결제 캠페인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해 동백정 캐시백 한도 금액을 2개월간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기존 5%에서 최대 7%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착한 결제 캠페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합동으로 노력해 부산시가 내놓은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 비상계엄 선포로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분석해보니 특히 겨울철에 화재 발생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K 브로드밴드 부산방송 박초로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17일 오후 4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사 현장 근로자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근로자 26명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인테리어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주의로 추정되는 이 불로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166건, 이 중 겨울철 발생한 화재는 4,3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 화재가 11.8% 많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15.1% 더 높았습니다. 겨울철 화재 4,361건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2,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 831건, 원인 미상이 388건 등 순입니다.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개의 콘센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전열 기구를 이렇게 꽂아 사용하는 이제 문어발식 사용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한편 겨울에는 전기 보일러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이로 인한 과열이나 전기 합성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 후 기기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청사포항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청사포 일대가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 어촌으로 변모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사포 어촌뉴딜 300 사업에는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해운대구는 2022년 흰남노 태풍 당시 파손된 서방파제를 80m 연장하고 안전난간 280m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항으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등대는 철거해 이전하고 2층 규모로 조성된 어민 복합공간 청사랑에서는 리더 교육과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청사포 수산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물 직판장과 음식점은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산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물러남에 따라 치러집니다. 19일 새벽 3시 40분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에 방치됐던 장기계류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한 이동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선박들은 관련법을 위반해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한 40년 이상의 노후 선박으로 침몰이나 해양오염의 우려가 컸다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연락이 두절된 선주를 수소문하는 등 이들 선박에 대해 잦은 이동을 유도한 결과 무등록 상태로 방치됐던 2척은 선박 등록을 마쳤고 운항이 불가능한 5척은 폐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 송정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들락날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 들락날락을 조성했습니다. 송정동 들락날락은 독서공간, 체험공간, 강의실, 야외 휴게 공간을 갖췄으며 체험 공간에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해법으로 꼽히지만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 기계화는 더딘 상태인데요.
반농업 기계화를 서두르려면 무엇이 시급한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논농업 기계화율은 99.7%. 수확 단계에선 기계가 100% 일손을 대신합니다. 반면 반농업은 수작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파종이나 정식처럼 정교한 단계는 기계화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밭은 경사지가 많습니다. 또 필지 면적이 작아서 농기계 적응력이 좀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67%에서 77.5%, 그 100%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예산 지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영세 농가가 많다 보니 공급부터 막힌다는 겁니다. 반농업 기계를 개발해도 사용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정부에서 여기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이 그 기계를 사용하고 또 사용한 농민이 기계에 대한 개선점을 피드백을 업체에 줘서 소위 기계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선순환. 지역별로 또 작목별로 제각각인 재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계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재배 표준화 재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기계에서 어떤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다시 높이는 전략들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민간 협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잘하는 거는 정부가 잘하는 대로, 또 나머지 민간 분야가 잘하는 데는 또 민간 분야인 대로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반농업 기계화가 농촌 인력 부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내년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20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0월 경남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인수해온 대회기를 항저우 아시안게임 요트 금메달리스트 조원우 선수와 휠체어 럭비 이은경 선수가 박 시장에게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대회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D-300일 기념행사를 열어 본격적인 체전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부산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 전국체전 홍보대사로 제국의 아이들 출신 김동준 배우와 여자 펜싱 송세라 선수를 위촉했으며 개폐회식 연출 총감독에는 박할린 예술감독을 선임하는 등 대회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조선이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친환경 선종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중형 조선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내용이 담겼습니다. K조선은 3년 전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해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창녕군은 가격 인상에 따라 종량제 봉투 사재기 근절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1인당 10매로 제한합니다. 규격별 금액은 10리터는 160원에서 220원, 20리터는 320원에서 440원 등으로 인상되며 2029년까지는 10리터는 270원, 20리터는 53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창녕군은 2003년 이후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동결해왔지만 매년 물가 상승과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 비용 등의 증가로 청소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봉투값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